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린치핀 코어 지점의 이종화 팀을 맡고 있는 이종호 부팀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할 교육은 여러분들 여기 린치핀에 입사하셔서 업무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여기 다른 두 분은 그래도 업계에서 좀 경력이 짧으면서도 또 길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는 경력자분들은 더더욱 더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하세요? 네, 솔직하게. 연주님, 이 일을 시작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네, 고객님의 고객님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과거에 인식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하면서도 조금 그런 부분을 느껴져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신 것 같고. 네. 그러면은 일을 시작하시긴 계기는 어떻게 좀 성장의 욕구가 있으셔서 하신 거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한 20년 정도 경력이 있었는데 재취업할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게 남들보다 두 사람 몫은 했었는데 그 뭐 연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일을 하면서도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힘들죠. 남자로 태어났었어야 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같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데도 인정을 못 받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일은 하게 되면 제가 하는 것만큼 소득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이 매력이 느껴져서 하게 됐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비슷한 이유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공감이 다 가는 부분도 있고, 또 되게 철학적인 또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좀 이유인 것 같아요. 혹시 수정님은 어떤 이유로 이 일을 도전하시게 되셨을까요? 보험에 대해서 제가 너무 몰라서 궁금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험을 다 들고 싶기도 했었어요. 근데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모르니까. 그래서 하면서 하다 보니까는 또 저한테 제가 부족한 부분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그 영업적인 거나 이런 거 제가 이제 그림만 그리는데 그거는 수익이 고정한 수익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같이 하면서 둘이 다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일단은 공부를 해보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하면서 내가 그런 어떤 몰랐던 분야가 확장이 되니까 어쨌든 나에 대한 성장 하는 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가치관도 중요하니까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나도 돈을 벌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그래도 좋은, 어떻게 보면 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시도했다고 좀 이해가 가고, 또 좋은 효과를 이미 보시고 있는 선배가 한 분 계시잖아요. 옆에서 보시면은 또 좋지 않을까 싶고. 수엘님은 어떤 이유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일단 경력 단절이 이제 다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 단절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다시 예전에 이제 일을 하던 회사로 돌아가기가 어렵겠구나 싶고, 그러면서 아이를 등하원 시키는 그 사이에 이 시간을 쓸 수 있는 게 뭘까를 제일 먼저 찾다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시작을 하면서는 너무 더 저한테 성장의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고, 끝없이 정말 공부를 해야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을 안 해봤지만 되게 잘 맞아서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 또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답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지금 물론 근데 돈이 맞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냐면은, 제가 너무 속물 같은데,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저도 큰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뭘까라는 저는 고민을 하고 이 일을 고민을 했고 도전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성장 욕구 이런 걸 다 수반하지만 네. 본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선택하는 직업이 가볍게 선택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직업에서 나도 좋은 성과를 내고 또 오랫동안 롱런에서 일을 하시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꾸준한 그런 좋은 소득을 가져가실 바랄 거고. 근데 그러려면 필요한 거는 결국에는 딱 하나입니다. 루틴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통칭하는 단어예요. 루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각각 해야 되는 프로세스들,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로 지금 소개를 하면은 간단하게 카만 고객을 찾으시고 T 해서 만남 일정을 잡으시고 AP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고객님한테 필요한 컨설팅 내용도 안내드리고 그다음 PC 과정에서 최종 맞춤 컨설팅 진행하셔서 고객이 되시면 마지막으로는 CS 고객 관리 하시면서 유지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어요. 과정으로. 근데 이 과정 속에 그것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 중간중간에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할 것이고 어떻게 일정을 잡으실 것이고 AP를 할 때도 AP를 하실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거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여러분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큰 틀만 아시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쌓아가야 할 루틴인 거예요. 근데 그 루틴이 처음에 잘 잡아가셔야 돼요. 처음 일을 시작하셨을 때. 왜냐? 이 루틴이라는 게 사람이 되게 게으른 동물인 거 아시죠? 네. 처음에 빡세게 루틴을 잡아가도요. 네. 이거를 꾸준하게 1년, 2년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작아. 어려워요. 그래도 이거를 처음에 그렇게 잡아놔야지 내가 100을 하기로 했으면은 그래도 50은 해요. 그렇게 루틴을 어느 정도 내 루틴을 세팅을 해놓고 그럼 그거에 맞춰서 내가 이게 정말 필요한 루틴인지 좀 덜어가야 할 루틴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스스로가 되돌아보면서 하나의 루틴을 영업 루틴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일을 오래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큰 돈 오랫동안 벌기 원하시면 이 루틴을 잘 잡아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객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 요 두 가지를 포인트로 잡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제 소개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드리면 저는 ROTC 육군 대위로 전역을 해가지고 저는 이 인카공유 서비스 린치핀에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뭐 보험 자격증들부터 시작했고 투자권유 대행까지 자격을 보유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투자권유 대행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우리 네, 인카에서 헥사곤을 또 네. 잘 활용하기로 얘기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업단에 1호 위촉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헥사곤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제 헥사곤과 저도 또 이어서 일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아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계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계기를 조금 포장해서 한번 풀어드리면 제 타이틀 보이시나요? 한 시간 다른 삶의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좀 돈을 버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요즘 최저시급 1시간에 얼마예요? 9,800원. 네, 9,800 얼마. 만원 돈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일반적인 그냥 알바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1시간에 만원 돈 벌어요. 네. 근데 우리 일은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1시간에 만원이 아니라 10만원, 100만원도 벌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 그 천장이 없다는 거죠. 유리천장이 없다는 거고. 나의 능력에 맞춰갖고, 나의 효율에 맞춰갖고, 그런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명확한 기준들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같은 시간 속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이것도 단장님과 정말 똑같이 생각했던 건데 사업과 영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전역을 생각을 하고
계기가 되고선 딱 3년 준비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대학원 경영 MBA 과정을 밟았고요. 석사 과정을.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들부터 시작했고, 사업을 위한 자격증들도 좀 많이 땄어요. 제가 그 3년 동안 자격증 한 17개 딴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저것 뭐 좀 쉽게 딸 수 있는 것부터 다 했고, 다 전부적으로 했을 때. 네, 다양한 자격증들을 따고 준비를 하고 나왔던 사람이라서 더더욱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이 회사를 선택한 것도 되게 우연치 않게 선택을 했어요. 린치핀을 오게 된 것도. 여러분들은 린치핀을 오게 되신 게 연주님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되셨나요? 그 영업을 하면서 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고 소가 뭐냐 네. 이방 고객? 네. 이방 고객만 네.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여기 이게 뜬구름 잡혀지는 거 계획이 안 되고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 린치핀 그 유튜브를 네. 네, 많이 봤어요. 린치핀 유튜브 네, 많이 보셨군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전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되지만 정착지원금의 문제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선택해서 좀 만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게 됐는데 그렇게 오게 되셨군요. 네. 엄청 많이 봤어요 유튜브. 아, 그러셨군요. 수정님은 소개를 통해서 오셨을 텐데 그래도 린치핀에 왔을 때 어떤 부분이 좀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시게 된 걸까요? 저는 사실 그 영화를 딱 받았는데 뭐 보장공서, 자산 설계사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좀 관심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투자에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보험 쪽도 조금 이제 모르는 분야니까 그쪽도 좀 관심은 있었지만 제가 아직 해보지는 모르고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들어보라 그래서 왔다가 네. 지금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네.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근데 이게 투자 법률 대행인 자격증도 있으시다 보니 네.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그거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저게? 아까 이 헥사곤하고 네, 맞아요. 제가 그거는 못 들었거든요. 헥사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은 궁금하신 거는 혹시 수현님 먼저 얘기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을 하다가 계속 한계를 느끼고 있어서 그거를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게 돼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냥 영업 루틴 아니면 영업 이런 것들 키워드를 쭉 보다가 네. 단장님의 강의를 처음 하게 됐는데 너무 핏이 맞았어요. 개인적으로 원하고 필요하던 부분이. 그래서 쭉 보다가 한 번 더 직접 이런 잡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게 이제 인연이 돼서 대부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소개를 통해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저는 이 일을 시작하려고 애초에 계획을 가지고 좀 준비를 했던 사람이고 보험을 애초에 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역과 동시에 원래 일을 하려고 했었고 22년도 제가 6월 30일부로 전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역과 동시에 7월 1일부로 일을 할 생각을 해서 여러 회사를 알아봤었고 그때 6월 달에 한 6개 회사를 돌아다녔어요. GA 3곳과 원수사 3곳. 그래서 각각 면접도 보고 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고선 있다가 우연찮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카톡이 온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카톡이 왔는데 대충 뭐 취업 설명회 같은 게 있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봐라 이렇게 왔는데 그게 단장님이셨고 이야기를 들어보자. 어차피 대충 보니까 금융일이라고 하는 거 보니 보험일 하는 거 같으니 알아보자 하고 와서 들어보니까 이 린치핀이 제일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제일 잘 돼 있고 또 저도 지인 영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처음에는 좀 배제하고 일을 하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어서 DB 영업의 매력을 또 느껴가지고 오게 됐고 선택을 해서 일을 하게 됐던 케이스인데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잘 선택하셨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6개 회사를 그냥 면접만 보고 끝낸 게 아니라 거기 얘기를 해가지고 다 하루 이틀씩은 그 회사의 분위기를 보고 온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하루 한 6시간, 8시간을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회사들의 분위기도 보고
하면서 이 회사를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짜여진 문화라는 것. 또 저 말고도 다른 곳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니까 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고 여기서 많은 것들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투자권유 대행 관련돼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펀드랑 증권 투자권유 대행이 두 가지 다 준비를 하시면 좋고 각각 내용이 뭐냐? 이 투자권유 대행이 있어야지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을 우리가 세일즈를 할 수 있어요. 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보험을 안 다루죠. 네, 보험을 안 다루죠. 은행에서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행은 방카슈랑스라는 제도 때문에 보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다루긴 해요. 근데 은행은 확실히 다루더라도 비전문가들이 거기 끼는 말 그대로 정해져 있는 플랜으로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좀 구조가 다르죠. 이제 보험에서 증권사에서 하는 거를 갖고 와서 상품을 하나 보내요. 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네 맞아요. 실제로 저는 애초에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저도 좀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투자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려줄 수 있는 소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걸 또 세일즈에 연계해서 직접적 소득이 불러올 수 있게 하는 거는 투자권유 대행밖에 없거든요. 이것들을 그래서 같이 따시면 좋지 않을까.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기회가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 예. 여기에 있으면 확실하게 좀 더 세일즈하기 쉽죠.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교육의 진짜 핵심적인 한 장이에요. 요거 하나만 다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판서로 같이 이야기하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많은 교육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 교육들 대부분이 뭐예요? 그냥 사람들 만나가지고 뭔 대화를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만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인데 그 프로세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프로스펙팅, 그 다음에 TA, AP, PC, 그 다음 CS. 이 범주 안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하는데도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우리가 일을 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앞에서 교육받으신 것들 정말 좋은 교육들 많이 받으셨는데 단장님께서 뭐 프로스펙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AP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셨고 그 뒤에 TA 교육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AP 교육, PC 교육 이런 것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어저께는 CS 교육 일부 받으셨을 거고 근데 제가 이거를 총망라해서 그동안 들었던 내용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는 알겠어. 그럼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헷갈리실 수도 있는 부분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도 두 분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금 낫긴 한데 수정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모르시니까. 네. 여러분들이 가만 고객을 찾으실 거예요. 처음에. 가만 고객을 찾으시면은 어떻게 찾으세요? 가만 고객을? 우리 전통적으로 말하는 가만 고객이 뭐가 있죠? 가족 지인. 그렇죠. 지인이 있고요. 소개가 있고요. 네네, 소개. 개척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이게 딱 전통 영업의 딱 프로스펙팅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가 통칭하면 DB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말고는 다른 분류로 나눌 것도 없어요. 그냥 어디서 수집되고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도 다 DB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요 전통 영업과 DB 영업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지 DB 영업을 진짜 잘 하실 수 있어요. 이 본질을 아셔야 돼. 한 번도 되면은 아는 채로 연락이 모르는 사람. 맞아요. 그거를 조금 유식하게 풀면요. 나랑 연결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나랑 연결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지인, 나랑 직접적인 1대1 연결점이 있죠. 소개는요, 나랑 그 지인과 한 달이 거치는 연결점이 있어요. 그럼 개척은요? 어제 가서 만나요. 그쵸, 나랑 직접적인 연결점이 있어요. 네. 근데 DB는요? 없어요. 진짜 아예 없어요. 진짜 모르는 사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니즈가 있는 사람한테 접근한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원하는 사람, 도장 분석이든 뭐든. 그럼 요 지인 소개 개척과 이 DB의 이 차이 때문에 그러면 이 TA와 AP와 PC의 그 강도나 방식들은 동일할지라도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TA를 할 거예요. 이 사람들과 만나기 위해서 가망 고객들 이렇게 확보가 됐잖아요. 네. 그럼 확보된 사람들 연락해야지 약속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연락 뭘로 하세요? 전화로. 보통 전화로 하는 게 맞아요. 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연락 그냥 문자나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대다수는 무조건 전화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냥 형식적일 수 있으니까 문자나 카톡 보내는 네. 거는. 네. 그래서 이게 들기까지가 그것도 맞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무조건 전화로 하셔야 되는 건 그 사람이 전화를 받을 정도의 노력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전화 받는 것도 이제 노력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전화 피로도들이 되게 높으세요. 이게 지인이든 상관없이. 그럼 이 전화 피로도를 뚫고서 나랑 연락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거고, 거기서 내가 확실하게 약속만 잡으면은 그 사람들도 나와의 미팅을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속이 잡혔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전화로 TA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야 된다는 거. 요거 잘 아셔야 되고, DB도 마찬가지예요. DB는 무조건 전화로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노력은 당신이 했으니까 내가 만나러 가주는 거야 라는 약간 뉘앙스도 어느 정도 풍길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APA 과정까지 뭘 해야 돼요? TA 이후에? 자료를 만들어서 만날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네. 만날 준비하는 건 뭐 자료 만드는 거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최소한의 자료들이 이미 다 있으실 거고, 네. AP 자료가 있다는 가정하에 고객이 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뭔가를 더 하면 좋지 않을까요? 있어야죠. 고객이 나를 그 일정 사이에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일정이 깨지지 않게 한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 일정 체크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전화가 끊자마자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방금 통화한 보내야죠. 정리해서 보내죠. 맞아요. 네. 이 사람이 생각보다 지인 소개 개척 인물들도 마찬가지고 DB도 마찬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화 피로도가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잘 기억 못해요. 네. 가볍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일 하면 또 전화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내 약속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문자를 남겨주셔야 돼요. 카톡을 남기시거나. 그렇죠. 이게 지금 루틴이라는. 그렇죠. 이게 다 루틴인 거예요. 그럼 TA를 했어? 그럼 해야 될 것 첫 번째. 자기소개 보내고, 네. 플러스 일정, 플러스 내가 도와줄 일. 이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약속을 했구나. 문자로라도 한 번 더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또 아셔야 되는 게, 혹시 이런 좀 스케줄 업무를 하시기 전에 시간 단위 가게 뭐 스케줄러 쓰신 적 있으세요? 네. 꾸준하게? 그쵸. 어쩌다 한 번씩 말고. 아니, 이 일 하시기 전에. 하기 전에 네. 아니지. 하셨나요? 하시고. 하셨나요? 잘 못해. 요즘만이 응. 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실제로 시간 단위 스케줄러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통계적으로 1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약 10% 정도만 작성을 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약속을 기억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 스케줄러를 수시로 확인하죠. 스케줄러에 기입을 해주면 다행이야. 대부분 어떻게 기억을 하냐? 그때 몇 시쯤 만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디서 만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머릿속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스케줄러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떤 일정을 반영하기 전에 스케줄러를 한번 확인하고 일정을 반영하는데 이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게 되면은 내 일정을 혹시라도 잊고 다른 일정을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를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화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그게 이제 스케줄러에 기입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얘기하셨던 똑같은 내용입니다. 만남 일정 가기 전에 연락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연락 어떻게 하셔요? 문자, 응. 문자나 전화로. 시간. 그 정도 해가지고 가볍게 보내시잖아요, 보통. 네. 잘하시는 거예요. 그걸 왜 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내 일정이 스케줄러에 기입이 안 됐을 거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라고. 그러면은 TA 이후에 AP는 대충 언제 안에 잡아야 될까요? 일정은? 네, 이틀 내로. 제일 좋은 거는 일주일 이내예요, 무조건. 네. 무조건 일주일 이내는 잡으셔야 돼요. 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틀 내, 3일 내 하셔도 좋아요. 내가 준비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루틴이니까 거기서부터는. 일주일 이내는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이유는 일주일이 넘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루즈해지기 때문에 일정의 그 텀이. 그래서 제일 빠른 시간에 만나셔야 되고 그러면은 AP로 가기 전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들 연락하신다고 했잖아요. 미리 정해 드릴게요. 3일 전, 2일 전, 1일 전, 당일 4번 연락하세요. 전화로. 아니요, 문자로. 문자로는 기본은. 3, 2, 1. 응. 카운트는 3, 2, 응. 그리고 당일에는 뭘 또 해야 될까요? 당기요? 네. 만나기 전에 출근하겠습니다. 아니죠. 여러분들이 시간 소중하잖아요. 연락을 받았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답장이 안 왔으면 상관없지만 답장이 안 왔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전화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기본을 지금은 문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출근 전에 전화. 그쵸. 출발 전보다는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하시는 게 좋죠. 저라면은 만약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 일정이 2개로 나눠질 수가 있잖아요. 오전 일정인지 오후 일정인지. 네네. 오전 일정은 보통 11시까지를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부 11시부터 그 전까지. 네. 그러면 저는 전날에 전화해요. 당일날에 문자만 하고. 전날 저녁쯤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만나죠 하면은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문자만 더 보내고. 그러니까 오후에 만난다. 뭐 1시 이후라고 12시 이후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는 당일날 문자를 보내고요. 당일날까지 문자 보내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 오전에 전화를 해요. 나 급한 일이 생겨서 응. 캔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약속이 생겨서 안 되겠다고 하면. 오전 일정? 네. 오전 일정 때는 그래서 문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답장은 오겠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날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노쇼는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요? 그때 대응은 그러면 다른 날짜 언제 괜찮으세요? 그렇게. 네. 일정을 바꿔야죠, 바로. 거기서 질질 끌면 안 돼요. 바로 바꿔야 돼요. 언제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내 스케줄로 확인하면서 바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날도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면. 그러면 되는 날을 계속 찾아야죠. 그럼 언제 되세요? 그럼 언제가 되세요? 아니 퇴근 이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다른 시간으로도 바꿔볼 생각을 해야 되고 원래 만나려 하던 시간보다. 그리고 그래도 안 잡히는 고객은 그냥 놓아주세요. 저는 과감하게 놓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약속 일정을 그렇게 노쇼 내는 분들을 그런 사람들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짓거리를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제가 연결점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좀 더 유식한 단어로 라포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라고도 표현을 해요. 사람은요, 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순간은요, 예의라는 도덕적 관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로 간의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를 한번 이은 실은 끊기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와요. 나와서 거절을 하는 있어도. 약속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얘네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DB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간 DB니까 경험해보셔서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좀 과감히 놔주세요.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한번 끌고 가서 안 오면 다시 일정이 안 잡히면 애초에 이 사람은 날 만날 생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굳이 스트레스 왜 받아요? DB가 이렇게 많은데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하나 연연을 하실 필요가.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는 많이 보냅니다. 그럼 이거를 당일마다 하실 거예요? 네. 이걸 당일마다 하실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신경 써서 이렇게 문자 보낼 거냐고. 일정 때마다. 고객 만나야 되는데 하루에 뭐 나중에 막 진짜 많아지시면 하루에 2미팅 이렇게 3미팅 하시면은 하루에만 몇 명씩 보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루틴이라고 하는 거고 이 TA가 끝나고 두 번째 해야 될 거 네. 메시지를 예약을 해 놓습니다. 메시지예요. 저 강사님 혹시 카톡도 메시지 올리세요? 돼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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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알았어. 나 네이버에 찾아봤어. 네. 메시지 예약 됩니다. 이거 너무 많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맞아요. 메시지 예약이 됩니다. 그럼 메시지 예약 어떻게 하냐? 어차피 양식 다른 거 쓰시나요? 안 쓸 거 아니에요. 아, 네네. 일정 보내는 양식 그대로 있는 거 제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런 양식들 다 드릴 건데 문자 보내는 양식들 이름만 바꿔서 쓰실 수 있게 네. 그거 보시고 조금 본인이 맞춰서 수정하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상관없지만 네. 정해진 양식만 있으면 메시지 예약하시는 거 쉬우세요? 이름 날짜만 바꿔서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네. 근데 그걸 예약을 해두는 거예요. 언제? 3, 2, 1 당일. 저는 이 메시지 예약 언제로 보내놓느냐면은 보통 오전 8시나 8시 반대로 보내놔요. 그럼 데일리 메시지랑 어떻게? 아, 그분은 데일리 메시지를 안 받겠고. 8시. 그쵸. 네네. 8시 전에? 네. 아침. 네. 아침? 네, 아침. 8시 반 9시. 그때로 예약해놔요, 저는. 네. 왜 그럴까요? 모든 일정을 시작하는 네. 거. 맞아요. 시작하는 때라서 사람들이 가장 핸드폰을 많이 볼 때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여유롭게 핸드폰을 볼 때예요. 하루를 돌아볼 때라서. 뭔가를 체킹하는 시기인 때라. 그래서 그때 보내놔요. 근데 출근 시간에는 정신없을 것 같긴 해요. 1분을.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이 시간대 보는 이유는 네. 그렇게 받은 문자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하냐면요. 스케줄링부터 해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일정 확인하고 그럼 내일은 내가 뭐 해야 되지? 한번 정리를 하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그게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루틴이에요. 그 시간대가 보통 오전에 한단 말이에요. 보통 출근하고 하는 경우도 많고 출근 직전에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 시간대를 노리는 겁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갈 때 네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전화는 그 시간대에 맞춰갖고 내가 출발하기 전에 하면 솔직히 좀 늦고 언제 하냐 저는 출발하기 한 한두 시간 전은 최소 연락을 계속 돌려요. 받을 때까지 당일날에는 그러면은 조금 더 전화까지 안 하고 좀 쉽게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저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센스의 영역인데 양식에 문구에다가 그동안은 그냥 일정이라 보냈다가 저는 전날이랑 당일에는 문자에 뭐라고 보내냐면 마지막에 일정 확인하셨으면 답장 보내주세요라고 써놔요. 네. 그러면 답장 오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면 되는 거고요. 장소로. 답장이 안 오는 사람만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화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겠죠. 네네.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두 번째 루틴 나왔죠. 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 첫 번째, 일정 확정 문자 보내시고, 두 번째, 메시지 예약하시면 됩니다. 메시지 예약하시는 법 모르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문자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예약 문자 보내실 때 왼쪽에 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낼 때 있는 더하기 누르면 메시지 예약이 나오기도 하고요. 갤럭시나 아이폰 둘 다 마찬가지예요. 메시지 보내는 버튼 있잖아요. 꾹 누르면 메시지 예약 떠요. 그러니까 한 번 탁 누르지 말고 그냥 꾹 눌러보면은.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메시지 예약이 되는데 메시지 예약을 하려면은 한 번이라도 글을 보낸 사람한테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초 전화. 그쵸, 이거 보내면 보내진다는 거예요. 예, 문제 안 되겠죠? 네. 그러면 카톡이랑 문자 중에 어떤 걸 보내는 게 좋을까요? 카톡. 아니에요. 문자예요? 둘 다 보내세요. 왜 선택을 해요? 카톡 문자 다. 왜 선택을 해요? 어떻게든 나의 만남을 그 사람한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왜 하나만 보내요? 그럼 복사본 저렇게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러면은 루틴 하나 더 나왔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TA가 끝났어. 그럼 해야 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일일이 하루하루마다 신경 쓰면서 이 사람의 일정을 체크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냥 문자만 잘 갔는지, 이 사람이 봤는지,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답장이 오면 답장 오는 대로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P로 넘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TA 끝나고 AP 넘어갈 때 뭐 하신다고 했죠? 자료 준비하신다고 했죠? 자료도 준비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할 것도 잘 돼 있는지 화법 점검도 하시고 그런 것들 그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워게임이라고 하죠, 저희가.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걸 좀 해보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은 준비하시는 자료에 보통 뭐뭐 가져가세요? 자기소개서 하고 보장 분석이면은 보장 분석 서류.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자료들. 보장 분석 서류? 1차 미팅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고 이제 자기소개서 그러니까 이거 PC에서 자기소개서랑 PC 때 이런 거 읽고 명함. 방금 보장 분석 자료가 뭔지는 저랑 같은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단 고객을 만나면 확정됐다는 거는 그 사람이 대충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체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나이 때 그 성별 기준 설계안 하나 준비하세요. 내가 이거는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담보들 다 넣고 풀 보장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이 담보 암 진단비 필요해요, 뇌혈관 진단비 필요해요 이렇게 말로써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잘 들어가 있는 설계안이요. 가격 얼마나요? 지금 동나이 때. 이 정도 이상 내시면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아래면은 그럼 보장이 부족한 거예요. 말하기 오히려 쉬워지잖아요.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하실 때 말도 말이지만 처음에 애초에 뱉어놓으면 좋은 말이 있어요. 오늘 저랑 처음 뵀잖아요. 저 믿으세요? 저 믿으세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 연결점이 있어도 나를 믿을까 말까 하는데 특히 DB들은 날 믿을까요? 물론 전문가로서 만남을 가지지만 아니 의심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놓고 먼저 밑밥 깔으세요. 그러면 좀 더 신뢰가 올라가는 방법인데 오늘 절 못 믿으실 거예요. 저 처음 보는데 어떻게 믿어요? 저라도 못 믿을 텐데. 근데 절 믿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에 근거와 논리 그리고 숫자만 믿으세요. 왜요? 숫자랑 근거가 거짓을 말하나요? 아니에요. 국가 공신 자료들 이런 걸로 제가 보여드릴 건데 그것마저 못 믿으면 지금 이 나라 벗어나셔야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저는 그런 근거 갖고 설명드릴 테니까 절 믿지 말고 그 근거를 보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밑밥을 좀 깔아두시면 좀 더 이런 내용으로 얘기하기가 쉬워져요. 그게 맞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 정도 더 준비하는 걸 추천을 한다. 그럼 피스트나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준비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AP로 넘어가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AP 당일날은 뭐 해야 된다? 전화 한번 꼭 고객 일정 확인한다. 그쵸. 문자로 답장이 왔으면은 괜찮고 네. 안 왔으면 전화 꼭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일정 확정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AP 잘 하셨어. AP 준비하신 것도 뭐 우리 지금 플로우대로 있고 자기소개하고 피스트하고 뭐 부정 10대 분석들 하고 고객님 거 열어봤는데 아이고 잘못되셨어요.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잘 돼 있으면 이건 잘 돼 있는데 이건 좀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네. 컨설팅하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네. 그럼 그 자리에서 마무리할 때 나오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다음 약속을 잡아야죠. 맞아요. 네네. 다음 약속 잡아야죠. 아니 그날 만나서 계약할 거, 원클로징 할 거 아니면 다음 약속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약속 잡아야죠. 네.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두 번째 뭐 해야 될까요? 고객이 궁금한 거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서 네. 약간 가클로징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네. 네. 결국에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뭘까요? 돈이에요. 보험료예요. 네네네. 네. 그러면은 대충 내가 설계 봤을 때 보험이 조정이 필요해. 네. 근데 이분이 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지는 판단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어보는 거죠. 대놓고 물어봐요. 지금 만약 조정하신다면은 보험료가 요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가클로징 걸고 오셔야 돼. 보험료적인 그러니까 흔히 말해 이 사람이 지금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크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클로징 하는데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그럼 세 번째. 솔직히 저는 이 세 번째는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은 것. 소개 혹시? 그쵸. 아. 저는 솔직히 이때는 잘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제 플로우상 좀 안 맞다 생각해가지고 네.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네. 첫 방부터 소개를 잘 받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하는데 네. 이거는 나의 그 상담의 흐름이나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근데 소개를 요청을 안 한 확실하게 소개해 주세요라고 하지를 않을 뿐인 거지 소개에 대한 단어는 상담에 몇 번이 들어갈 것 같으세요? 뻔뻔히 다들. 맞아요. 최소 그 상담관에 계속 들어가요. 네. 5번 이상은 들어가요. 그래야지 소개가 나와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소개해 줘야지 이런 내용들 할 수 있게. 소개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이 좀 들어가야 된다. 나중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셔도 되고.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PC 일정들을 잡으셨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데일리 언제부터 보내세요? 각자마다 달라서. 아침에. 아니 고객들 기준으로. 전화 한 번이든 터치가 돼서 전화번호가 저장되면 그러면 보내세요? 그럼 DB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저 데일리라는 내용을 얘기를 안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가 되게 무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최소한 저랑 한 번은 대면한 사람들한테 데일리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냥 단순 터치가 아니라.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AP를 했잖아요. 그럼 한 번이나 저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끝날 때 얘기를 해요. 제가 지속적인 소통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 보여드리면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뉴스 작성해서 고객님들한테 보내드려요. 저는 이 데일리 고객님한테도 내일부터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 데일리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고 이거 보내드릴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속적인 소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연락드려야지 고객님들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요거 뉴스 참 팍팍하시면서 보기 어렵잖아요. 요즘 뉴스 보기가. 제가 보내드리는 거라도 몇 개 안 되는 거 보시면서 우리 같이 성장하자고. 우리 돈 모으는 거 남이 벌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벌어야지.
고객님들도 성장해야지 저도 같이 성장한답니다. 네. 하면서 전 데일리를 보내요. 네. 별 멘트 아닌데 이거 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한 30초 1분이면 끝나요. 그러면서 저는 데일리를 보내요. 근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프로스펙팅 관점에서는 그냥 DB한테 다 보내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싫어서 안 한 걸 뿐이지, 프로스펙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처음 DB가 연락이 돼서 약속이 잡혔다 하면은 저는 다 보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 잡힌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제가 TA 때 얘기해서 보내요, DB들은. 그게 더 많은 이렇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보낸다는 어, 얘기니까. 그쵸. 네. 저는 아무한테나 좀 보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싫어서. 근데 이거는 저의 관점이고 이게 반드시 좋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스펙트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냥 연락이 한 번이라도 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오히려 씨 뿌리긴 더 맞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저는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소감을, 리뷰를 보내준다고 해요. 리뷰. 리뷰. 오늘 저한테 이렇게 좋은 상담 받으셨어요. 1시간 반 동안. 네. 근데 제가 드린 내용들 다 기억하세요? 못 하시죠? 네. 고객님 못 하실 거 저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기도 했고 고객님 너무 모르는 내용들 알려드렸잖아요. 네. 그거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거 보시면서 저랑 했던 이야기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저는 리뷰를 보내드리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대신 한 가지 저도 부탁드릴 게 있어요. 소개해주세요. 아니, 아니요. 맞아요. 그 내용, 오늘 내용 소감을 한번 적어달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보내드린 내용 정말 좋은 내용 들으셨다고 방금 고객님 말씀하셨죠? 네. 그럼 저도 하나만 부탁드릴게. 소감 하나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게 소감 하나 받으면은 저도 너무 이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너무 행복하거든요. 하나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소감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소감을 받는 이유가 제가 그냥 단순히 기분 좋기 위해서 받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부기가 되는 이런 그쵸. 소개를 받았다. 맞아요. 그렇게 그런, 만족해 하신다. 맞아요. 그런 무기로 쓸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뭐냐? 이건 약간 좀 심리학적인 부분인데, 네. 사람이 내가 뭔가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 그럼 나와의 만남,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냥 앉아있는 걸 떠나서 이 사람이 뭔가를 글로 쓰고 나한테 뭔가 하나라도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그 행동이 아까워서 나를 두 번은 만나야 돼요. 계약은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최소 두 번째 미팅만큼은 놓치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노력이 들어가서 그쵸. 뭐라고 먹힐 것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아닌 사람은 이게 제가 수백 명의 DB를 만나봤지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요, 계약이 안 나올 뿐인 거지 두 번째 미팅은 나와요. 계약이 안 나오는 거는요, 제 클로징이 약한 걸 뿐이에요. 그건 이제 화법의 문제인 거지 이런 약간 심리적인 컨트롤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단답이어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든 소감을 받도록 노력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 가지 무기로도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뭐 세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직관적인 거죠. 내가 기분이 좋아지잖아. 내 쉽이 올라가잖아. 만족도. 그렇죠. 나의 일에 대한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오래 하려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첫 번째는 돈이 많이 잘 벌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그게 사람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하면서 얻는 보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흔히 말해 프로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일 왜 해요? 했을 때 돈이 많이 벌려서?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와중에서 내가 그 일을 계속 그냥 할 수 있는 원동력인 보람과 만족을 찾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예요. 여러분들이 프로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으로 뭔가 얻을 수 있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활동들을 또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소감을 받으셔라.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으로 제가 데일리 보낸다고 했죠.
그렇게 보냅니다. 네. 이렇게 대화를 끝내고 그 자리를 파하시는 거예요. 네. 미팅이 끝나면은.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PC 과정 가기 전에 또 고객님한테 해야 될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짓고 나갔어. 고객님이 뭐 해야 돼요? 고객이요? 고객한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오늘 상담 내용을 정리하는 게 네. 아까 그 저기 네. 리뷰 맞나요? 네, 리뷰. 근데 고객 관리 해야 될까요? 뭘까? PC 과정 가기 전에 네. 해야 될 것들 이제 순서대로 보시는 거니까. 네. 이런 얘기 다 했잖아. 그러면 첫 번째 만남 일정 다시 보내야죠. 그렇죠. 이거 하셔야지. 그렇죠. 그 자리에서 만남 약속 잡은 거 우리 이때 만날 거예요. 그때 봬요. 네. 보내셔야죠. 네. 계약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약속을 인지하도록 한 번 더 보내라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거와 연계해서 또 뭐 해야 돼요? 메시지 예약. 그쵸? 이건 이제 자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지 예약하셔야죠. 네. 그 다음 뭐 하셔야 돼요? 방금 얘기했듯이 리뷰 보내세요. 리뷰 보내세요. 요 세 가지 근데 언제 한다? 만난 날. 만난 날도 아니에요. 만남 끝나고 카페에서 만나면은 고객 먼저 보내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 지으세요. 한 30분이면 해요. 네. 왜 더 들어와서 하려고 해요? 일을 효율적으로 쓰자고 우리. 네. 응. 그럼 리뷰 보내는 양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죠. 고객에 맞춰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겠죠. 네. 네. 그것도 제 과제에 다 있습니다. 네. 그거 다 보내주세요. 정리해서. 어떤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고객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도 몇 가지만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게. 네. 그리고 만남 일정 보내고. 그럼 고객한테 소감이 오겠죠. 뭐 네. 단답으로 감사합니다 올 수도 있고, 장문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 대화를 이어가면 되잖아요. 카톡이든 뭐든.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PC 과정까지 만남 일정 관련된 거 예약도 다 해놨고 리뷰도 다 보내놨어요. 그럼 할 거 뭐 있어요? 설계 맞아요. 이제 설계하고 그 사람한테 맞춤 컨설팅이라는 거를 해야 돼요. 이게 당신한테 맞는 컨설팅이라는 근거만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거에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죠. 요 정도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C 과정 가기 전에 대신 여기서 하나 더 넣어주시길 바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꼭 하셔야 돼. 투방에 그래도 계약을 하시려면은 아까 제가 가클로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걸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고객님이랑 AP를 하고 4일 뒤에 만나기로 했어. 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때 보험료 요 정도 괜찮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가서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고 네네네. 그것보다 더 해도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내용들을 그 중간인 한 2일차쯤 아니면 그 다음날, 다다음날쯤 내가 설계를 해보니까 대충 보험료가 요 정도 나오는데 담보는 이렇게 했고 지금 보장보다 한 두세 배 늘어난다. 근데 보험료 괜찮냐? 근데 고객이 그거보다 좀 줄여줄 수 없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괜찮다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제안서를 보내라는 내용도 아니에요. 네. 전화로 그 정도 언급은 하시라는 거야. 네, 괜찮아요. 했잖아. 네. 그럼 그거 그대로 가져가서 계약하는데 문제돼요? 절대 문제 안 돼. 고객도 인지하고 있는 가격이잖아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험을 가입하는데 걸림돌은 보장이 아니에요. 보험료입니다. 그거를 한번 클로징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걸 중간에 해야 된다. 그게 이 PC 과정 전에 컨설팅 내용 안내어 조율하라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세하게 뭐 담보가 어떻고 우리가 가서 얘기할 거를 미리 보내지 말고 간략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짜보니까 요 정도 보험료 나오는데 고객님 요 정도 부담 없으시죠? 그때 말씀하셨던 수준 요 정도 짰는데 괜찮으시죠? 네.
고객님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화법이 중요해요. 아, 고객님 25만 원이 나오는데 많이 비싸죠? 그럼 안 돼. 절대 하면 안 되는 멘트예요. 괜찮으시겠어요? 하면 안 되는 멘트예요. 알겠죠? 요 정도 나오는데 괜찮으시죠? 부담 없으시죠? 약간 오히려 우리가 부정을 깔고 들어가야지 고객들도 긍정으로 대답이 나온다는 거. 이것도 화법의 팁입니다, 이거는. 조금 줄일 수 없냐면, 예, 줄여도 가져가겠습니다. 얼마까지 줄여드릴까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보장이 줄어들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보장 줄어도 괜찮다고 하면 그 줄여서 가져가면 되고, 그러면 좀 그냥 그대로 가지. 하면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고. 대부분 보통 보장 준다는 얘기 들으면은, 그럼 원래 생각했던 가격대로 가져와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가져가서, 그때 그럼 설계안을 어떻게 준비해? 그거 하나만 준비할 거예요? 아니죠. 아까 단장님이 얘기해 주시잖아. 3개 가져가라고. 만약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보장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저축 우리 중심 말고 22만 원, 25만 원짜리도 뽑아가요. 이게 통화상에서 20만 원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이렇게 원하신 가격대 준비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한번 준비해봤다 하면서 그 PC 자리에서 꺼내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이거 2만 원만 더 넣으면 보장이 한 1.5배 올라가요. 이거 놓치기 너무 아깝더라고. 어떠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업셀링을 좀 많이 해요. 네. 왜냐면 사람들이 20만 원에서 30만 원 올리는 거는 그 허들이 높은데 1, 2만 원 정도는 그래도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1, 2만 원 더 팔면 얼마 벌어요? 여러분들 소득이 적어도 10만 원 이상은 더 벌어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설계를 아예 이렇게. 대신 2만 원에 늘릴 때 담보는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담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진담비 3천에서 4천 되고 이거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아예 새로운 담보들 있잖아. 야, 이런 좋은 담보, 암주치 같은 것들 아예 못 넣는데 넣었던가, 아니면 입원비 이런 걸 아예 못 넣는데 빠방하게 막 넣었다거나, 암통원비 이런 것들 잘 안 넣는 것들 이렇게 넣었다던가 이러면은 이게 맞춰지거든요. 근데 그게 고객한테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 담보 넣었으면은 고객 그만큼 받아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 가격 경쟁력 때문에 고객들이 선택을 안 할 뿐인 거지. 우리도 그 가성비적인 부분 때문에 뺐을 뿐인 거지. 있으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고객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안내해 줄 뿐인 거고. 이거 선택하는 분들은 이거 하는 거고, 이거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C 과정 때는 컨설팅 내역을 조율해서 꼭 갓클로징 한 번 더 걸어놓고 가라. 금액적인 부분. 그래야지 내가 그 뒤에 업셀링 할 수 있는 금액대가 나온다. 그러면은 컨설팅 내용들 아까 준비해가지고 다 자료 만들 때 설계하는 3개 준비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찮은 작업일 수 있긴 한데 업무를 어떻게 하냐. 고객한테 AP를 해서 정보를 받아오잖아요. 네, 개인정보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GA 왔으니까 한 개 회사만 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다양한 회사에 고객 등록을 해보고 설계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직접 하세요? 직접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저처럼 그나마 컴퓨터를 좀 만질 줄 아는 사람들도 전산도 느리고 의외로 그 낭비하는 시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비서. 첫 번째는 비서님이 있습니다. 그럼 정보 받았잖아요. 여기서 또 해야 될 거 하나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정보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고객 등록. 맞아요. 비서님한테 고객 등록 보내놓으세요. AP 상황에서요? 끝나고 AP 초회방만 끝나는 거예요? 미리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비서님이 업무 시간이 아침 9시부터
저녁 4시까지예요. 16시까지. 네. 그럼 내가 만약 저녁에 미팅을 해서 끝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바로 그날. 아침에 갈 수 있게 메시지에 걸어놓으시면 되잖아. 9시에 갈 수 있게. 네네. 그러면은 비서님이 고객 등록 해줄 거 아니야 그때. 네네네. 그때부터. 고객 등록으로 비서님이 하면 34개 보험사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 해달라고? 비서님이 한 번 요청 받을 때 6개 회사씩 받아요. 여섯 번 거까지 받아요. 6건까지. 예를 들면 내가 2명의 정보를 받았어. 10개까지? 아니죠. 그러면은 2명의 내용을 3개 회사에 넣고 싶어. 아, 3개. 그럼 6건이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한 명 거 정보 받았어? 그럼 내가 넣고 싶은 회사 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6개까지는. 6개까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쓰는 회사만 써요. 그 시기별로 좋은 상품들이나 회사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고객을 만나고 이 고객이 뭐가 필요한지 그걸 이제 갖고 와서 매니저님한테 해주면 매니저님이 다 알아서 설계는 제가 여기서 넘어갈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 등록이 필요해요. 회사별로. 개인정보 때문에. 네, 개인정보 때문에. 왜냐면 그 사람의 그 심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거치려면은 그 사람들의 고객이 정보들이 등록돼 있어야지. 알려주면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심사를 태우기 전에 해야 될 게 고객 등록이에요. 그거를 원래는 저희가 해야 될 걸 비서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비서님한테 미리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만약 실제로 컨설팅을 할 때 몇 개 회사 정도 쓰실 것 같으세요? 한 4-5개? 4-5개? 제일 올바른 방법은 3개예요. 그 이상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4개. 근데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유는 뭘까요? 꼭 그때그때 좋은 게 나오면 그런 것도 있지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좀 다른 회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고객이 상황이 네. 왜냐면은 내가 쓰는 회사 3개에서는 없는 플랜들이 다른 회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물어보시면 답변을 드리는데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제가 다 답변 드릴 수 있어요. 네. 요즘은 성보 메리츠 DB 하고 또 어디가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한 번 요청할 때 6개까지 네. 오늘 그쵸. 내일은 상관없는 거죠. 그쵸. 내일도 아니 그날 6건이 다 클리어가 됐어. 완료가 됐습니다. 라고 연락을 미리 받았어요. 만약 오전에 내가 요청해서 오전에 그 고객들이 끝났어. 그럼 다시 보낼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님이 시간이 되면 오후에 네. 6건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요청할 때 6건까지라는 거예요. 네. 완료되고 또 요청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날도. 네. 그러면 이제 고객 등록이 조금 여유가 되죠. 네. 저는 그래서 고객 등록을 어차피 쓰는 회사, 저는 솔직히 좀 설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한 6개 회사를 정도를 활용하거든요. 네. 뭐 종신 이런 거 빼고 그냥 건강보험 위주로만 얘기했을 때. 그래서 6개를 다 등록을 하고 각 회사별로 누가 있죠? 네. 매니저. 그쵸, 설계 매니저님들이 있어요. 그럼 설계 매니저님들한테 설계를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설계를 요청하실 때 어떻게 요청하셔요? 뭐 진단비 얼마, 응. 뭐 수술비 좀 얼마.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다 좋은데 그렇게 일일이 요청하면 매니저님들 힘들고 FA님들도 일일이 그거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네. 그냥 최초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 그냥 풀 설계 해달라는 게 제일 좋아요. 프리요? 네. 프리하게 왜냐? 풀 설계를 해야지 심사가 통과가 되고 안 되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담보 심사가 통과가 될 거고 안 되고도 나오니까. 예. 그렇지. 예. 설계 매니저님도 풀 설계를 요청하는 걸 기본으로 알고 그렇죠. 해주시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업무를 또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나만의 풀 설계가 있을 수 있고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풀 설계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의 풀 설계를 주요 회사 한 3개 정도 골랐잖아요. 네. 그 회사 거 나이대 상관없이 한 40대 남녀 정도로 해가지고 하나 준비해 놓으면요. 차라리 매니저님한테 그거 보내면서 요대로 짜주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수정하기도 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니저님이 설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매니저님 설계 진짜 빨리 해요. 오래 안 걸려요. 정보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네. 궁금하게 네. 전화 DB에서 전화를 녹음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녹음한 걸 듣고 네.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정보를 유추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네.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네. AP를 할 때 네.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이제 필요한 얘기를 기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모르니까 이제 나이별로 여성분이나 남성분이나 네. 뭐 30, 40대도 있고 네. 60대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뭐 알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받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거는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원래 제 파트에서 얘기는 안 하지만 여쭤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많고 막 이러는데 그걸 그쵸. 고정서 뭘 넣어야 될지 그걸 뭐 기초적인 어. 뭔가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런 거를 전해줘야 그 설계사분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관련돼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만 다 하고 받아오실 정보는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가.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통신사, 이메일, 그리고 고객님의 5년 이내 질병 진단과 질병 입원 수술 내역. 요것만 받아오면 돼요. 네, 이거 수술 내역을 네. 그것만 받아오면 돼요. 있어요? 그 인증 그런 게 그러면 뭐 양식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적어서 이거 작성해 주세요라고 해줄 수도 있고 현재 있는 질병 네. 그리고 수술 내역 네. 수술 네. 과거에 그것만 있으면은 설계가 시작이 가능해요. 고객한테 뭐 거기 앞에서 그 앞에서 장황하게 다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고객은 도망가요. 이미 그 자리에서 들을 거 다 들었거든. 그렇죠. 그렇죠. 고객 앞에서 그 첫 만남 때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 고객이 들을 거 다 들었는데 다음 만남 안 와요. 약간 밀당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정보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충분히 와서 알아보고 가서 말해줄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줄 시간이. 준비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PC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설계를 가져가기 전에 비서, 설계, 매니저 이렇게 해서 설계를 진행을 해요. 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안이 나왔잖아. 네. 그거 뭐 해야겠어요 이제? 수정하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에 맞춰서. 만약 전체 해지하고 가입하면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리모델링 개념이면은 기존에 있는 것만 좀 빼가지고 가격 조정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 이제 그거는 이제 각자 설계사의 역량이니까 네. 원하시는 부분이. 이거는 이제 설계를 해보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 사람이 몸을 들고 있는지도 이 사람이 안주는 모르잖아요. 그것도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 아까 받았던 이름, 주민번호 이거 받으면 다 확인돼요. 그것만 받아오고 네.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쭉 나오니까 네. 거기서 있는 거를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해서 가지고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보만 맞아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의 AP 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만남 일정 잡고 정보 받아오기. 아까 그것만 잘 받아오면 돼요. 그래서 PC 때 결론적으로 그 컨설팅들을 가져갈 건데 조금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래서 한 3개 회사 설계했잖아. 네. 그럼 내가 팔고자 하는 회사가 어디야? 하나 정해져 있어. 그럼 그 3개 회사를 조절을 해야겠죠. 내가 팔고자 하는 회사가 제일 싸게. 그러고 그냥 출력해서 3개 다 출력해서 고객한테 보여줘요. 내가 정말 많은 회사를 설계해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3개 회사가 여기고 보시면 같은 담보 대비 탁탁탁 3개에서 여 회사가 제일 싸죠? 여 회사로 그래서 안내드릴게 하고서 가격만 보여줘. 그 제안서 안 보여줘도 돼. 네. 그 나머지 회사 그 내가 팔고자 하는 회사만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고객 느낌이 어떻게 받겠어요? 이 사람이 비교해서 가져왔구나. 신경 썼구나. 그냥 신경 썼구나. 이만큼 고생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클로징이 하나예요, 또. 네.
근데 실제 고생한 게 맞잖아. 그렇죠. 아웃소싱 한 거일 뿐인 거지. 네. 업무를 편하게. 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시라고. 비서 설계 매니저님들 그렇게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컨설팅 내용 사전에 조율하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된다. 그럼 만약 이렇게 컨설팅이 잘 돼가지고 고객이랑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뭘까요? 네. 고객 관리 해야죠. 하기 전에 그날 그날 네. 그날 뭐 또 리뷰 해야죠. 그쵸, 리뷰하셔야 되고 또 앞으로 계획. 앞으로 계획 거기까지 설명하기엔 조금 쉽지는 않긴 한데 아, 그래요? 거기 이게 정보가 중요하구나.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쫙다그 사람 게 이때까지 한 게 뭐 들은 게 다 나오는 네. 거예요. 언제 증권을 주러 가겠다 약속도 한번 잡아야 돼요. 네. 정답. 그렇죠. 증권 전담. 자, 2개 나왔어요. 하나 더. 진짜 중요한 거 안 나왔어. 소개. 그죠?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만족하셨으니까 소개해 주시죠. 이거 3가지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약 확정하고. 그럼 고객한테 반대로 소개도 요청했고 소개도 받고 다 하셨어. 그리고 아까 진짜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계약이 확정이 됐다는 건 이제 내 고객님이 된 거잖아요. 가만 고객에서. 네. 응? 그럼 이제 고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고객 관리 다음 미팅 때 보통 뭘 하냐? 계약에 대한 리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이런 거 가입하신 거예요. 네. 보험료 이만큼 절감해줬고 그 다음에 증권 전달하죠. 근데 우리 FA님들이 이거를 1360이라고 해가지고 1개월 때, 3개월 때, 6개월 때, 12개월 때 한 명의 고객을 만나라 이런 뜻으로 하는 고객 관리거든요. 네. 1년 동안은. 네. 그럼 1개월 차에 하겠다고 약속을 안 잡고 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 달에 이 사람한테 리뷰하겠다고 약속을 안 잡고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고객? 못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약속 다시 잡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1개월, 이 1360이 1개월 언제 하라? 말씀을 드리면 끝날 때. PC 끝날 때. 계약 끝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2주 뒤 정도 안에는 하셔라. 아예 그때로 약속을 잡고 오세요. 그때쯤 뵐게요가 아니라 그때 약속을 잡으세요. 그때 리뷰 드리고 증권 전달해드리겠다고 하고. 그러면은 고객 한 명 계약하고까지 몇 번 보는 거예요, 최소? 최소 3번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 플로우예요. 그 뒤에는 이제 내가 지나가다 보도록 하는 게 그 다음 360인 거예요. 1개월까지는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360이도 해야 되지만. 그러면 1이라는 게 그 계약일 기준 이내로 2주 이내로 약속을 잡으라고 네.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가 1을 그렇죠. 그냥 1 하라는 거예요, 그때. 빠르게. 굳이 다음 달로 넘기지 말고. 그리고 아까 응. 미팅 한 후에 응. 클로징 한 후에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내용을 정리해서 주라는 얘기 맞아요? 아니요. 증권 전달하기 전에 첫 번째 게 뭐예요? 첫 번째가 리뷰 다시 보내라는 거예요. 리뷰 예, 끝나면은. 그러니까 리뷰 보내겠다고 다시 네네네네. 얘기해주고 리뷰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가 만남 일정 잡는 거 방금. 네. 그 다음 3번째가 소개 요청하는 거. 이때는 소개 요청 직접적으로 하셔야 돼. 왜냐? 고객들이 가장 소개를 많이 해줄 확률이 높은 때가 언제냐? 당연히 계약할 때예요. 왜냐면 그때 가장 만족하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소개 요청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개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헤어지면은 뭐 해야 된다? 내일 계획을 거기 또 보내놓고 뭐 해야 돼요? 네. 그 자리에서 정리하는 그죠? 그 자리에서 또 리뷰 보내시고 소감도 받으셔야 되고 일정 확정 문자 보내시고 메시지 또 예약하시고 루틴화 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 계속 달라지나요? 아니요. 안 달라져요. 이거는 무조건 3가지는 해야 된다. 이걸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은 누굴 만나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만나시는 거지.
그럼 이제 고객 관리를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쵸?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 데일리 보내시고 꾸준하게. 일단 1개월 차 때 2주 뒤 맞아요. 그런 거 가볍게 하시면 돼. 2주 뒤에 일정 만나기로 했잖아. 네. 1개월 차 거 만나기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뭐 하신다고 했어요? 리뷰하고 증권 전달하고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그냥 포기 잡아야죠. 소개 청담. 소개팅 또 하고 또? 3개월 후에 뵙겠습니다. 약속 잡아야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그거를 관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마 못 하실 확률이 높아.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뭘 하려 하지 마시고 친해지고 오세요. 제발. 고객이랑 친해지셔야 돼요. 이제는 지인화 만들어야 돼요. 네. 물론 AP 때, PC 때 계속 그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미 여기서부터 친해지기 위한 사적인 대화들이 많이 오가야 돼요. 그리고 제발 그 1362 때 리뷰하고 증권 전달하고 오지 말고 친해지세요. 그냥 대화하고 오세요. 인간과 인간들을 만난 거잖아. 우리 물론 돈과 돈 관계로 엮이긴 했지만 사람 관계라는 게 그렇게 그냥 단칼에 무가르듯이 돈 아니잖아. 네. 인간관계라는 건 결국에 사람 간의 그 라포,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계약까지 끝난 이후에 네. 그 다음에 증권을 만나자는 약속을 잡으려고 할 때 네. 고객이 그냥 뭐 우편으로 보내달라 그런 적은 거의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많은가요? 많지는 않고 가끔 있어요. 나 바빠서 안 돼. 그러시니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머님,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좀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요. 젊은 사람들 거의 그렇게 안 해요. 그럼 또 오히려. 네. 아니 어머님, 그래도 오늘 들은 거 또 기억하세요. 제가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어렵잖아요. 이거 누구 거예요? 어머니 거예요. 이거 다시 설명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증권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내 드리려고 오는 거지. 어머님, 저도 이거 진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더 이렇게 저도 사명 갖고서 찾아뵈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물론 여기서 약간 좀 더 약간 하려면 제가 그때 또 선물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냥 오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증권적으로는 뭐 PDF 파일이나 이런 걸 그렇게 주는 경우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경우는 비대면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그렇지 대면 계약 해고서는 웬만해서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애초에 고객이 그렇게 받아요. 모바일로, 이메일로.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임팩트가 없기 때문에 직접 전달을 하려고 하는 거죠. 멀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정시간이 안 나면 그러실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셔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리고 만드는 과정은 이유는 진짜 리뷰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친해지려 가기 위해서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소개가 나와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되는 게. 이해하시죠? CS는 그렇게 하시고 간단한 이때 2주의 텀이 있잖아. 그때 간단하게 선물 하나 준비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선물은 이따가 뒤에 제가 또 팁들 드릴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연락드리고 간단한 소통 관리 하시면서 때에 따라서는 뭐 새로운 이슈나 절판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머니 이런 거 알고 계시냐? 아버님 이런 거 알고 계세요? 그때 제가 못 준비해드린 건데 이런 것도 생겼다. 뭐 어머니 뭐 하시라는 거 아니고 알고 계셨다가 뭐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알려주시고 좋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자주 연락드리고 그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간단하게 그 루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좀 길었죠? 원래 첫 교시가 제일 길어요, 저는. 내용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여러분들 가망고객 만나실 때 꼭 중요한 것. 이 전통 영업 방식과 DB 영업의 차이는 이 연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그만큼 주지시키는 거, 인지시키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TA 하고 나서 여러분들 이제 루틴화 하셔야 될 게 자기소개 보내고 일정 확정하고 메시지 예약하고 요걸 루틴화 하셔야 되고 이 메시지 예약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적으로 약속을 인지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럼 AP를 만나서 당일에는 꼭 전화나 문자로 이 사람이 인지했다는 걸 확인 문자를 꼭 받으시거나 네. 전화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그래서 만나서 대화 잘 하시고 반드시 두 번째 약속과 가클로징 보험료에 관련된 가클로징 소개에 대한 언급들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 소감도 받으시고 네. 그 다음에 그 자리 끝나자마자 가지 마시고 리뷰 보내시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겠지 리뷰 보내시고 또 일정 확정자 보내시고 메시지 예약하시고 요 세 가지는 이제 미팅 끝나면 무조건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 와서 여기서 굳이 AP 때 하나 더 하면은 미리 비서님한테 정보 보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하시고 그 설계를 토대로 해가지고 고객이랑 전화를 중간에 한 번 더 하셔서 카클로징 또 한 번 하셔야 된다. 이 정도 보험은 부담 없으시죠? 괜찮으시죠?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PC 과정 가셔가지고 계약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클로징 하셨으면은 또 약속 잡고 리뷰 보낼 거 하시고 소개 받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고객 관리 일정 잡으셨으니까 일정 확정하시고 메시지 보내시고 그 다음 마지막 CS 일정 가셔서 네. 친해지고 친해지고 오셔라.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CS는 딱 하나예요. 친해지러 가는 거예요. 뭔가 더 알려주러 간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CS 때 리뷰하고 하시는 시간 길어도 10분 넘지 마세요. 나머지 1시간을 얘기한다고 하면 한 10분만 그 얘기하고 나머지 그냥 대화하고 오세요. 그냥 대화. 우리 수다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 또 여성분들은 그런 수다 하는 게 잘하시니까. 네? 증권이요? 계약하고 나면 네. 네. 얼마 만에 바로 나와요? 바로 네. 모바일은 전산에서 바로 뽑을 수 있어요. 계약 확정이 되면. 계약에서 돈이 빠지면 바로 네.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전자청약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다운로드 하라고 떠요. 증권. 그거는 그렇게 다 하고 이제 만날 때 네. 우리는 종이로 주라는 거죠. 네, 종이로 또 추가로 주라는 얘기죠. 이 못 찾아요. 이거 컴퓨터를 아니 핸드폰으로 돼 있어요. 네. 워낙 정보가 많으니까. 네, 네.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세스 안내 드렸습니다. 네. 1교시 되게 길게 진행을 했는데 자, 잠시 한 10분 정도 휴식을 하고 다음 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시 33분이에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점심 점심을 먹고선 할까요? 네. 제 1교시 끝나고 점심을 먹는 게 낫겠네요. 네. 간단하게 식사하고 1시 30분부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